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성무패 토토 25회차 축생픽 그리고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전에 먼저 패턴 간단하게 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픽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수원과 포항 맞대결에서는 지그재그로 수원이 이기면 그 다음 맞대결에선 포항이 이기고 이런 식인데, 현재는 포항이 직전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는 이번 회차에서는 수원의 승리라는 패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원이 원정 전적이 다 다른데 직전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패턴 자체는 수원의 패배는 없다, 포항의 승리는 없다라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토트넘이 재개 후에 결과가 다 다른데 직전에 무승부를 했어요. 최종픽을 찍을 때는 오늘 토트넘 경기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직전에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그 토트넘 경기는 승리가 없다라는 패턴이었고, 결론적으로는 본머스와 비기면서 무승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는 토트넘의 무승부는 없다라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트넘 경기가 13번 경기인데요. 13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10회차 부터 중간에 코로나로 한 2, 3회차 정도가 쉰 기간이 있지만 그 쉰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한 10회차 이상은 10회차 이상 정도는 13번에서 다 다른 결과가 나왔고 직전에 승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토트넘의 승리가 없다라는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캐슬은 결과가 다 다른데 직전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와퍼드의 승리는 없다라는 패턴이고요. 8번 같은 경우에는 이 쾰른, 분데스리가에서 그 쾰른 경기 제외하고 나서는 재개 후의 모습을 봤었을 땐 정배 아니면 무승부, 이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8번 경기가 맨시티 경기여서 이거는 이변이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완전한 역배입니다. 완전한 역배로 한마디로 브라이턴의 승리는 없다라는 패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좌측이 축생픽이고요. 우측이 이제 독식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생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배와 이변을 섞은 그런 하나의 종합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 있는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변을 보고 이변 위주로 조금 독식을 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최종 픽도 공유를 드렸지만 적중률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당까지 참고하고 승무패 이 배당적인 측면도 참고를 한 픽이기 때문에 축생 픽이 가장 적중률이 좋고요. 이 축생 픽 그리고 독식 픽 그리고 최종 픽 잘 조합을 하시고 본인만의 픽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최종 픽에서 경기력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최종 픽이나 아니면 리그별로 제가 초안 픽으로 올린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 축생 픽 그리고 독식 픽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만 빠르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전북 대 성남 경기고요. 배당적인 측면은 승리 쪽에 가깝고 무승부의 빈도도 약간은 있긴 합니다. 근데 승리 쪽이 조금 더 가까운 배당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일단은 전북이 연패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고, 또 전북과 성남을 비교를 했었을 때 지금 전북이 물론 김보경 선수의 부재가 분명히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전북의 라인업을 봤었을 때 쿠니모토나 조규성이나 이동국이나 이 한교원의 최근에 지난 경기에서는 좋진 않았지만 한교원의 그 폼도 최근에 굉장히 또 좋고, 전체적으로 지금 성남이 나상호 선수가 있긴 하지만 전북의 이 뒷공간을 노리기에는 지금 성남의 경기력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성남 역시 이창용 선수의 그 퇴장 징계로 인해서 이번 경기도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재는 수비적인 부재도 연재훈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전북이 김진수 선수의 퇴장으로 인해서 못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북의 스쿼드를 봤었을 땐 이주영 선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북의 단통 승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말씀드렸던 패턴적인 부분을 봤었을 땐 포항의 승보다는 좀 이변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기고요. 배당적인 측면은 포항의 국내 배당에서는 포항의 승이고요. 해외 배당에서는 승패 쪽으로 나눠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조금 그 부분, 말씀드렸던 패턴적인 부분 때문에 경기력은 포항이지만 패턴을 보고 최종 픽에선 지웠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수원이 이변을 만들어내기에는 현재 포항의 모습을 봤었을 땐 잡을 팀들은 다
잡기 때문에 현재 포항의 전력으로 봤었을 땐 수원 정도는 그래도 이길 수 있을 이기는 확률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수원의 모습을 봤었을 때 또 그리고 오늘 서울과 이 부산의 경기가 있었죠. 근데 그 서울과 부산의 경기를 봤었을 땐 서울이 굉장히 못했어요. 역습적으로도 뭐 공격도 안 되고 수비적으로도 너무 불안하고 그런 서울 상대로 수원은 3대3 3골을 실점한 팀이기 때문에 저는 그 경기를 보고 조금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포항의 단통 승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일단 배당적인 측면은 이 무패 상주 사이드고요. 현재 상주는 지속적으로 연승을 하고 있고 인천은 반면에 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천에서의 좋았던 부분은 지난 경기에서 물론 수비적으로는 여전히 좀 안 좋은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길라르가 들어옴으로써 인해서 물론 활동량적인 부분에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수비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그러나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공격을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한 명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의 경기력은 점점 더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주가 연승을 너무 오래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상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꾸역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었던 상주의 모습은 무승부에도 만족을 할 만큼의 뭐 어차피 상주는 동기부여가 크게 없고 최근에 이겨도 그만 비겨도 그만이라는 모습이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력적으로는 상주 쪽이 맞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변을 조금 생각을 하고 또 K리그가 3경기가 뭉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무승부가 한 경기 정도는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1번과 2번을 정배로 가져가기 때문에 저는 3번 경기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일단은 뭐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있어요.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이 강등권 탈출이란 동기부여, 웨스트햄 같은 경우도 현재 뭐 잔류를 확정지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무승부라도 해야 되는 그런 동기부여가 있는 팀이고요. 이 경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땐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도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폴더가 여유가 없고 무승부와 패배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웨스트햄 쪽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최근에 노리치의 이런 불안한 수비 그리고 반면에 웨스트햄의 뭐 보엔이나 뭐 현재 뭐 수책 선수가 노블 선수가 웨스트햄의 주장인데 노블 선수 대신에 나오는 수책 선수 그리고 라이스 그리고 얄루몰렌코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전방에서 안토니오 이런 모습을 봤었을 땐 노리치 정도의 수비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저는 단통 패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일단 정배가 와포드예요. 일단 동기부여적 측면은 와포드는 조금 강합니다. 강등권 탈출이라는 목표가 있고요.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가 조금은 애매합니다. 일단 뉴캐슬은 뭐 유로파를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유로파권에 있는 팀들이 뉴캐슬보다 강한 팀들이기 때문에 유로파권을 노리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뉴캐슬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뉴캐슬의 사이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데올로페어가 없는 와포드의 공격진은 너무나도 무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패턴적인 부분에서는 뉴캐슬의 결과가 다 다른 모습 직전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와포드의 승은 없다라는 패턴인데 근데 이 구매율 자체가 해외 구매율도 그렇고 와포드 쪽에 좀 많이 몰려 있어요. 정배도 이제 와포드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최종 픽엔 단통 무승부로 갔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뉴캐슬이 지난 맨시티전에서 대패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동기부여가 와포드가 있을지라도 뉴캐슬이 이번 경기에서 뭐 어떻게 보면 이변이죠. 이변으로 승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이 경기는 투픽으로 가도 애매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투픽으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단통 또는 아예 지우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승부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최종픽에서 무승부를 가져가기도 했고. 자, 6번째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사실 뭐 이변이 아예 예측이
이변이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 경기이긴 해요. 왜냐면 리버풀은 동기부여가 크게 없고 벌리는 어떻게 보면 유로파를 노려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벌리의 페이스도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약간의 이변 가능성도 있지만 뭐 이 경기는 사실 뭐 리버풀이 지금 홈에서 전승을 하고 있는데 리버풀은 홈에서의 전승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요. 동기부여가 없는 리버풀이라면 약간은 고민을 하겠지만 벌리의 동기부여도 크지 않고 오히려 리버풀의 동기부여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통 승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경기입니다. 일단 국내 배당은 패배, 첼시 쪽 승리가 높고요. 해외 배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균등한 게 승무패의 확률이 다 있습니다. 실제로 구매율 자체도 승무패가 어느 정도 조금 분배가 된 경기이기도 하고요. 일단 우려되는 부분은 셰필드가 체력적인 부분에서 일정적으로 첼시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는 셰필드여서 좀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봐서 첼시 쪽 사이드를 봤는데 일단 첼시의 캉테의 공백 또 셰필드 같은 경우에 룬드스트럼 그리고 이 플렉 선수죠. 이 플렉 선수 두 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나와 있었는데 잘하면 복귀 가능해 보입니다. 룬드스트럼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오늘 있었던 경기에서 실제로 교체 명단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말 경기 출전이 가능해 보이고요. 중원 싸움에서도 조금 비슷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첼시 최종 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첼시의 그 불안한 세트피스 그리고 셰필드의 좋은 세트피스 한방 또는 크로스 공격 하프 스페이스에서 크로스 공격을 봤었을 땐 첼시가 수비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트피스에서 한방으로 오히려 첼시가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이 경기는 지었고요. 추천드리는 픽은 그래도 첼시 쪽 사이드 무패 쪽이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8번째 경기입니다. 배당적인 측면은 맨시티 쪽이고요. 무승부의 확률도 약간 빈도는 있긴 합니다. 근데 패배 쪽이 조금 더 강하고요. 일단 동기부여는 브라이튼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두 팀 다 동기부여가 크진 않는데 브라이턴이 조금 더 높죠. 브라이튼이 일단 강등권 탈출이라는 목표가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맨시티의 화력을 봤었을 땐 브라이튼의 수비진으로 막아내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맨시티 역시 수비적으로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가끔씩 보여요. 이런 뒷공간이나. 근데 브라이튼이 결정력이 조금 떨어지는 팀이라고 봐서 이 맨시티를 잡기에는 이변을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브라이튼의 단통 패배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경기입니다. 대구 대 울산 경기고요. 이 경기는 배당적인 측면은 승패, 국내 배당에선 승패고요. 해외 배당에서는 패배, 그리고 무승부의 빈도도 있는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사실 울산 쪽을 보고 있어요. 울산 사이드, 픽도 울산 사이드로 갔고요. 저는 이 폴더가 여유가 없으시다면 대구의 단통 패를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약간은 조금 불안한 감, 왜냐면 울산의 그 배당 자체가 높게 책정이 됐고 해외 배당 뿐만이 아니라 국내 배당에서도 배당 자체가 높게 측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조금 이변의 가능성도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대구의 최근 폼 자체를 무시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고 그런 부분 봤었을 땐 이변의 가능성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미드진 중원 싸움을 봤었을 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츠바사, 김선민 또는 이진현 이런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울산의 이 원두재나 신진호나 윤빛가람을 막아내기엔 중원 싸움에서 밀릴 것으로 보이고 또 이청용 선수가 윙으로 나오지만 중원에 가담하는 역할도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봤었을 때는 조금 중원 싸움에 밀릴 것으로 봐서 울산의 승을 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대구의 폼이 워낙에 좋고 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여요. 수비적으로 임하다가 역습 카운터 한 방을 노리겠죠. 역습 카운터 한 방을 노린다면 울산이 수비적으로 이 김태환 선수가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쪽 측면 공간을 김대원 선수가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변을 보고 무승부도 바친 무패로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경기고요.
이 경기는 배당이 다 국내 배당이든 해외 배당이든 패배의 빈도가 있습니다. 무승부의 확률은 좀 적어 보이는 경기처럼 보여요. 뭐 경기력적으로도 현재 두 팀 다 지금 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보다는 한번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승패 쪽으로 나눠질 경기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경기력 측면도 이런 그 강원의 수비, 이 병수보를 봤었을 땐 병수볼이 분명히 또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광주의 카운터 한 방을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카운터 한 방이 노린다면 광주가 강원의 그 결정력 그리고 그런 부분을 잘 막아낸다면 역습 카운터 엄원상 그리고 팔리페를 활용한 또 김정환 선수를 활용한 그런 역습 한 방에 노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폴더가 여유 있으시다면 승패 쪽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단통으로 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 승을 봤고요. 일단 단통 승을 보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현재 그 광주의 윌리안 선수, 이 크랙 선수의 부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민기 그리고 여봉은 선수의 그 퇴장으로 인해서 경기 출전을 못하는 부분도 조금 광주에게 있어서 전력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병수볼 자체가 지난번 경기 그리고 최근의 연패로 인해서 지금 많이 좀 준비를 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강원 아마도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기사를 봤었을 땐 또 와가지고 병수볼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감독뿐만이 아니라 선수진들 자체도 좀 어느 정도 준비를 좀 단단히 각오를 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단통 승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에버튼. 이 경기는 배당적인 측면은 무승부의 확률도 해외 배당에서 있는 편이고요. 국내 배당에서는 승쪽 배당입니다. 동기부여는 뭐 울버햄튼이 가능할 챔피언스 리그를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에버튼도 유로파를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도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한 승무 쪽으로 무승부도 바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승부의 확률도 좀 높은 경기인데요. 일단 두 팀의 스타일은 조금 비슷한 측면, 많은 활동량 그리고 압박 그리고 역습 카운터 세트피스 그리고 두 팀 다 뒷공간이 불안하다라는 부분을 봤었을 땐 조금은 이 두 팀의 스타일이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력적인 측면을 봤었을 땐 그래도 울버햄튼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서 울버햄튼이 이기고 막판까지 조금 챔피언스 리그 경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비적으로는 울버햄튼도 불안하긴 하지만 오히려 에버튼 쪽이 더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에버튼이 크로스 공격에서 너무나도 좋지 않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 크로스 공격 트라우레의 우측 그리고 우측에서의 크로스 또 히메네스의 헤딩 이 패턴으로 골을 넣었었던 최근의 경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모습을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해서 저는 울버햄튼의 단통 승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째 경기입니다. 국내 배당에서는 조금 비슷한 확률이고요. 해외 배당에서는 아스톤빌라의 승 쪽인데 무승부의 빈도도 있는 경기입니다. 일단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뭐 크리스탈 팰리스가 뭐 우세하다라고 보기에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에 연패를 하고 있고 최근에 동기부여 자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잔류가 거의 확정된 상황이고 아스톤빌라는 이 강등권 탈출이라는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아스톤빌라가 정배를 받은 경기인데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해서 동기부여적 측면을 보고 경기력적으로는 무승부에 가까운 경기지만 이 아스톤빌라의 동기부여를 조금 더 봐서 아스톤빌라의 단통 승으로 최종픽에 갔었는데 결론적으로 축생픽에서는 무승부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금 보니까 4연패더라고요. 그래서 4연패, 5연패는 사실 아무리 동기부여가 없더라도 이 크리스탈 팰리스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무승부까지는 거두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아스톤 빌라의 이런 공격력 그리고 이런 수비력을 봤었을 땐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오히려 질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경기력적인 부분을 조금 더 접근을 해서 무승부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에 단통 무승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째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아스날의 경기고요. 이 배당적인 측면은 국내 배당에선 승패 쪽으로 나눠지고요. 해외 배당에선 무패 쪽으로. 일단은 뭐 국내 배당이든 해외 배당이든 다 패 쪽은 보고 있습니다. 아스날 쪽
가져가야 될 경기처럼 느껴지는 경기고요. 일단 뭐 경기력적인 측면을 봤었을 땐 지금 토트넘 너무나도 다들 뭐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도 안 좋은 그 토트넘의 그 최근 경기력이고요. 토트넘은 초기에 투표율을 봤었을 땐 40%대가 넘어갔어요. 한 46% 쪽으로 제가 초안픽 찍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3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아스날 쪽으로 지금 많이 몰려져 있는 그런 경기고요.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 쪽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는 경기입니다. 저는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뭐 토트넘 너무나도 좋지 않고 아스날은 반면에 물론 울버햄튼전에서 안 좋긴 했으나 결론적으로 그 경기에서 승리를 했고 결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아르테타 감독이고 좀 최근에 3백 그리고 좌측에서 티어니 뭐 자카 선수도 지속적으로 잘해주고 있고 사카도 잘해주고 있고 오바메양은 뭐 말할 게 없고 은케티아 뭐 은케티아 퇴장이 있긴 하지만 뭐 결론적으로 라카제트가 그 공백을 메꿔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그 토트넘과 아스날의 중원을 비교를 했었을 땐 토트넘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소코, 윙크스, 로셀소는 그래도 괜찮은데 시소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수비적으로 토트넘의 수비진을 보호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냐라는 생각은 조금 들진 않아서 이 미드 중원 싸움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아스날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두 팀 다 뒷공간을 많이 내주고 또 역습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긴 한데 토트넘은 왠지 또 소극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조금 수비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면 아스날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말씀드렸던 패턴적인 부분을 봤었을 땐 이 토트넘의 승리는 없을 거고 토트넘의 무승부는 없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패턴적인 측면도 그리고 경기력적인 측면 이렇게 플러스 종합을 해본다면 저는 토트넘의 단통 패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승패, 국내 배당 승패고요. 해외 배당에서는 이 레스터 승인데 무승부의 빈도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조금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투표율 자체는 레스터 쪽에 조금 많이 몰렸고 배당적인 측면도 레스터 쪽이긴 한데 현재 레스터의 경기력이 워낙에 좋지 않고 반면에 본머스는 의외로 경기력 자체는 그래 준수해요. 나쁘진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토트넘을 잡을 뻔 하기도 했었고 맨유 상대로도 득점을 했었고 그러고 봤었을 때는 조금 이변의 가능성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 본머스가 또 수비적으로 나오겠지만 또 수비적으로 나오다가 또 본머스의 종특이죠. 또 공격적으로 또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게 나온다면 이 뒷공간을 노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맨유전에서도 그랬었고 많았었는데 그런 뒷공간을 봤었을 땐 레스터의 하비반스나 이 메디슨 뭐 이런 메디슨 벤치렐이 복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다면 이 바디가 또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본머스의 단통 패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식픽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북 승 가져갔고요. 이 포항과 수원의 경기는 일단 패턴적인 측면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근데 저는 수원의 승이 도저히 손이 떨어지지 않아서 수원의 승을 보지 않고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정배로 상주를 가봤고요. 경기력적인 부분을 봤었을 땐 네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이 좀 무승부만 해도 만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경기처럼 느껴져서 노리치도 사실상 거의 강등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의 불씨를 피울 수도 있기 때문에 노리치도 열심히 또 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이 배당적인 측면은 그래도 동기부여적 측면 봤었을 때 와포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애매한 경기에서 또 이 정배가 나올 때가 있어서 저는 단통 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그냥 리버풀 갔고요. 7번은 무패 쪽 사이드긴 한데 독식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변을 본다면 단통 무승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그냥 맨시티 그냥 가져갔어요. 9번 같은 경우에는
울산을 가져갔어요. 조금 더 경기력적인 부분을 보고 중원 싸움에서 울산이 더 유리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10번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승패 쪽으로 좀 가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승패로 갔고요. 11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부분, 이 울버햄튼 사이드긴 하지만 승을 축생픽에서 가져갔고 최종픽에서도 가져갔기 때문에 독식픽에서는 한번 무승부로 가봤습니다. 자, 12번째 경기, 이 경기는 최종픽과 동일하게 동기부여적 측면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아스톤빌라의 승을 가져갔고요. 13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13번은 저는 그냥 아스날 이 패턴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13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토트넘 승이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저는 아스날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불안하긴 한데 이 본머스의 동기부여적 측면을 조금 더 높게 생각을 해서 레스터, 물론 레스터도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지만 오히려 지금 레스터가 너무나도 지금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레스터의 승도 가고 본머스의 승도 간 이렇게 완전한 이변을 가져가서 승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 및 축생 독식픽 공유를 마쳤고요. 모두 주말 좋은 결과 그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